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라는 연방노동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가 어제 미용실과 이발소에만 리오픈을 허용하는 이 선별적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이른바 미용실 스캔들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용실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이라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미용실이고 미용실 원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용실 원장도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중잣대와 특권 의식 등을 거론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번져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경제가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연방노동부에서는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진단을 내려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한창 어렵고요. 네. 앞으로도 좀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 연방노동부가 미국 경제가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유진 스칼리아 연방노동부 장관이 ABC 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 북미 다자무역 협정이죠. 미국, 네네. 캐나다, 멕시코 협정.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이 미국 경제 반등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노동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동부 장관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일부 분야들, 뭐 여행업이라든가 네네. 항공업이라든가 네. 이런 분야들이 아직도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조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네. 여행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반환점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제 회복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그래서 네. 경제 성장세가 갈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낙관했습니다. 굉장히 좀 낙관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제도 있습니다. 이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 장관은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반환점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는 역시 그 일터, 워크플레이스의 안전함 네, 그것을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안전하다는 것 그것이 보장돼야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노동자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직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네. 그만큼 경제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회사들이 네.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마 뭐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좀 기분은 좋은 기분은 좋죠. 네. 좋은 뉴스네요. 그러니까 네. 회사들이 너무 지금 당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 비용 절감만 생각해서 뭐 구조 조정을 하고 뭐 네, 이러는 네. 걸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 일터의 안전 보장 네, 네. 안전 그것이 보장. 곧 바로 이 매출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LA 카운티가 드디어 미용실과 네. 이발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가를 허가했죠. 했습니다. 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쇼핑몰이나 이 리테일 스토어들 네. 이 대상에서 또 제외를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할 때 네. 미용실, 이발소 그리고 쇼핑몰, 뭐 리테일 등의 그 실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업종들은 다 같은 그 묶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글쎄 왜냐하면 말입니다.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경우는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반드시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먹거나 마실 때 입에 집어넣기 위해서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리테일샵이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곳 등은 마스크를 쓴 채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은 이 계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발소, 미용실은 영업을 허가하면서 지금 쇼핑몰만 빼버렸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LA 카운티도 구체적인 왜 쇼핑몰만 뺐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뭐 레버데이 위크엔드가 오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뭐 미용실 이발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굳이 이건 허용하고 저거는 허용하지 않고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다른 카운티는 동시에 다 허용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LA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허용을 할까? 이런 좀 의혹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게 역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른바 미용실 스캔들 때문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어제도 이 시간에도 자세히 보도해 드렸지만 지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그 미용실 스캔들이 생각보다는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용실은 누구나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아하. 그런데 하원 의장이 마스크도 안 쓰고 갔다.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본인은 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저 사람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스캔들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LA 카운티가 미용실과 이발소만 좀 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금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LA 카운티가 쇼핑몰만 이번에 그 분리해서 영업 허가를 해주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고요. 실제로 월요일부터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다른 남가주 카운티들은 전부 다 미용실이라든가 그렇죠. 쇼핑몰이 영업에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죠. LA 카운티는 월요일도 조용했고 화요일도 조용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풀어줄 거라는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느닷없이 풀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스캔들이 이 화요일 오후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전파됐고 언론들이 수요일 아침부터 보도를 본격적으로 했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제시하는 것이 낸시 펠로시 의장 파문 때문에 미용실 영업을 계속 막았다가는 굉장한 지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미용실 이발소와 쇼핑몰을 구별해야 될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사실 발표하는 사람도 예전 같으면 바버라 프레어 보건 담당 국장이 네.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할 텐데 어제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나왔고요. 네. 카운트 슈퍼바이저도 보통은 캐서린 바워가 나오는데 글쎄요. 어제는 힐다 솔리스가 나왔는데 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이 색깔을 낀 안경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보는 것이 있죠.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상한 건 좀 네, 이상하잖아요. 느낌상 분명히 좀 네, 이상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미용실 스캔들 이게 지금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어제는 네. 뭐 본인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뭐 항변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본인이 사건을 더 크게 키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아니고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본인이 지금 사건을 키우고 있어요. 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했지만 어허. 그러나 이게 무슨 뭐 사람을 죽인 일도 아니고 네. 뭐 본인이 그냥 미안하다. 네. 내가 좀 경솔했다. 네. 뭐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음. 뭐 그러면 큰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완벽한 성인군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사람이니까 저런 정도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아주 극단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함정에 빠졌다. 아하. 셋업된 것이었다. 아하. 처음부터 본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하. 누군가가 셋업했다.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럼 누군가 셋업을 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 미용실 원장을 지목했습니다. 네. 이건 미용실 원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덫에 자기가 이제 걸린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제 이 변명은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제 8월 31일 지난 월요일 날 실내에서 서비스 받았다. 그건 사실인데 오랫동안 자기가 이용해왔던 자기의 네이버हु드 이웃 미용실이었고 그래서 믿고 거기를 이제 계속 이용해왔고 처음에 자기가 그런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을 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니 미용실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one person at a time 한 번에 한 명씩만 받아서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네.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거기 가서 서비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되고 이런 논란이 커지는 걸 보니까
분명히 자기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였던 것 같다.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용실 원장의 함정이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미용실이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는 점지는 미용실이 잘 알지 내가 아냐 뭐 이런 식의 변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미용실 원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참 글쎄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어제 그 기자들을 불러서 또 아주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더 파문을 본인 스스로 좀 키우지 않고 있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미용실을 정면으로 비난을 했는데 네. 미용실 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반박했단 말이에요. 반박했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그런 얘기니까 이게 네. 점입가경이에요. 점입가경이에요. 네. 그 에리카 기오씨죠. 네. 키오씨 원장입니다. 해당 미용실 원장인데 박스 뉴스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렇게 대놓고 이 사건을 키우다 보니까 본인도 좀 반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팍스뉴스는 또 잘 됐다 싶어서 이 미용실 원장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네.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미용실 원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헤어 서비스 해달라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요구를 했고 야외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미용실에 보면 그 직접 자기가 고용하는 직원 그 디자이너가 있지만 그 체어를 렌트하는 어허. 우리가 흔히 그 인디펜던트 스타일리스트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주인과 계약 관계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죠. 많이 있죠 네, 요즘. 네. 그래서 직접적인 종업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계약 관계로서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매달 약속된 렌트비를 내는 한 어허. 자기가 하나 내지 두 개의 체어는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헤어 서비스를 해준 사람도 그런 렌트 미용사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손님을 받은 거였고 자기가 원장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 렌트 미용사가 손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월요일 날 이 서비스를 해줬는데 그 해당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일요일 날 하루 전날 통보식으로 얘기해줬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사장과 직원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계약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 하루 전에 참고 삼아서 알고나 있으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서 자기는 그때 그 얘기 듣고 지금 농담 아니야 말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냐 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자기가 제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얘기고요. 어찌됐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용실에 들러서 실내에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헤어 서비스를 받는 모습 본인은 지난 6개월여 동안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또 수많은 자신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문의와도 해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낸시 펠로시 의장이 꺼리낌 없이 미용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그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함 내지는 좀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다. 그러니까 마치 낸시 펠로시 의장 본인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과시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미용실 원장이 그 당시 어떤 본인이 느꼈던 감정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으로서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이 오픈을 해줬지만은 거부감을 많이 좀 느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타난 것도 그렇고 네.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안 지키는 모습이 네, 네. 참으로 답답했고 좀 화도 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의 지금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맞아요. 미국에서. 네. 이 지역구 유권자와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저도 의외였어요. 사실 네. 이거는 그냥 대정치인으로서 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네, 내가 좀 네. 실수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오히려 이렇게 대응을 함으로써도 이를 키우고 있고요. 글쎄요, 그때 네, 그렇게 네. 키우는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면 11월 3일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선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때 대통령도 뽑지만 연방 상원도 뽑고 연방 하원 어허, 의원도 뽑고 뭐 주지사도 뽑고 지역 정치인들도 뽑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선거에 혹시라도 이제 지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아마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미용실 원장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하원 의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용실이 잘못했고 자기는 미용실을 믿은 죄밖에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로도 익힐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이 미용실 원장에게 지금 피해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미용실 원장이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난의 어떤 그 글들이 SNS라든가 그런 웹사이트 같은 데 쏟아지고 네, 있고 그렇겠죠. 많은 위협과 협박이 제기된다고 그럽니다. 네, 심지어 네. 데스 트렛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더 이상은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못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용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고 네, 있는데 글쎄요. 이런 것이 과연 낸시 펠로시 의장이 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웃고 말 수도 있는 그런 해프닝 스캔들이 이제는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박스뉴스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헤어게이트. 아. 그 워터게이트에 빗대서 이제 헤어게이트입니까? 헤어게이트라는 식으로 표현까지 했는데 네. 헤어게이트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 탓도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본인이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닌가. 정치인이라면 유권자들에게는 관대하고 또 유권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는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원래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은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진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있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